자, 오늘 저녁 10시 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이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비트코인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가 또 하나 발표됩니다. 이럴 때는 뭐가 생긴다?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성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면서 갈 겁니다. 자, 왜냐? 지금 미국과 이란, 미국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이 미국이 그리고 이 세계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는 나스닥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상승과 하락이 비일비재한 이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 영상 하나로 정리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런 데일리 브리핑들은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찾아오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관점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금 올라가는 장은 여러분 옵션 만기로 인해서 올라가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옵션 만기에서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보고 있는 이 65.8K, 이 66K의 지지선을 탈피할 시 다시 한번 내리꽂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제 관점인 58K에서 59K 이곳에서의 큰 랠리 반등을 저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우리가 관점을 위로 가져가더라도 분명히 누르고 올리는 단기 반등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하락에 대해서 대비는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유동성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 옵션 만기로 인해서 거래소가 강제로 당기고 있는 장이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어떻게 5시가 지나면서 매수 압력이 풀리면 하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오늘 볼 것들은 여러 가지 미국 증시와 나스닥 그리고 기술적 차트 분석을 접목시킨 이런 통괄 영상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지금 롱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ARE 거품론과 유동성, 그 다음 이번 엔비디아가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5.5%가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일단 주요 지수 혼조 마감이라고만 보시면 되는데요. 전반적인 지표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을 했는데 미 이란과 핵 협상 진전 신호에 낙폭 일부를 만회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 하락이었어요. 근데 미국과 이란이 협의를 하겠대. 언제까지?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괜찮아지나 이런 기대감에 조금 만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지금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조화되는 것에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 어제 호조였습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나스닥이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기술주 전반의 투심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속되게 된다면 이 단기적인 조정 압력을 누구도 비트코인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주식시장의 고점 신호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때는요. 일부 자금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유동성이 흡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점 대비를 정확하게 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을 보시면 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여전히 상방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는 한 아래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구름대 안에 이 안에서 지지 구간을 받을 일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날봉에서의 일목구름 지표는 굉장히 지지 저항이 강하죠. 어디가? 상단에 있는 이 선과 하단에 있는 이 선입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크고 아래쪽이 이미 한번 뚫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하락세를 만들 일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우리 일목구름의 특징상 캔들과의 이격이 벌어지면 붙이려는 습성이 있는데 이미 나스닥은 이전에 이 아래에 있는 FEG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붙인다면 이런 모습으로 또 한 번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아래쪽으로 붙여야 되는 이런 하락세를 동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폭에 대한 비트코인 하락분을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제 나스닥의 하락분에 비해서도 비트코인 꽤나 잘 버틴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1시간 매물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개미들이 지지받았던 곳, 이곳을 세력들이 한 번에 털어내면서 강력한 저항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곳이 정말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되었는데요. 전 이곳에서 또 개미들을 한번 속이는 그런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내려오면 이곳에서 반등을 해주지 못하는 약 66K의
반등 실패가 나온다면 과감하게 이 구간에서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반등을 실패한다는 것은 결국 이 강력한 저항 구간, 지지 구간을 이탈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아래 자리들의 유동성을 먹고 올라가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나오죠.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5.5% 급락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어쨌든 나스닥의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꽤나 잘 버텼고 현재까지 우리가 이탈 범위로 보는 지지선은 붕괴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상승세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여전히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 국채 달러 원자재의 동향이 혼조세이기 때문입니다. 지표들이 엄청나게 엇갈린 신호를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에게 호재예요. 왜냐면 10년 된 국채 수익률이 이 4% 초반대로 내려온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자, 금리 인하가 내려가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는 통상적으로 좀 호재이다. 자, 근데 달러 인덱스가 여러분 여전히 악재입니다. 자,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가격의 하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를 날봉으로 한번 보면요, 정말 끝없이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부터 보고 있던 이 고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런 고점을 탈환하러 하러 간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정말 역대 저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아래쪽 매물대에서 버티고 있어주곤 있으나 아래쪽에서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이런 구간으로 갈 때 여기가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오면서 비트코인의 매집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를 보실 때도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떠한 이전 저항 구간에서 막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여러분들이 차트의 분석 퀄리티를 좀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슈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자금이 달러 인덱스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강하게 치고 나가기는 힘들다. 그런 과정들을 조금 아셔야 되고요. 당장 그걸 알고 봤을 때 비트코인 언제든 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장인데 여러분들 포모 느끼신다고 하셨죠? 제 관점은 여전히 이 아래쪽의 유동성을 흡수해야만 큰 상승이 나오고 지금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74K 같은 곳에서는 익절이 나오셔야 된다. 자, 만약 이런 곳에서 익절 나오면 다시 되돌려서 뭘 찾냐? 이 아래에 있는 지지에서 정확한 지지를 받고 갑니다. 왜? 개미들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계속해서 이 고점을 지켜주는 채널이 있습니다. 자, 이 고점을 한 번도 못 넘었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뚫고 넘었을 때 다시 확인하러 올 거다. 그렇다면 이곳의 지지를 다시 받는 그 순간이 우리의 매수 자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하방에다가 터졌을 때의 무게를 항상 말씀드리죠. 자, 단기적인 구간은요, 방향성이 안 나왔지만 포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아래쪽에 큰 저점을 먹는 방법은 결국 이 구간 박스권을 탈출하고 나와서 아래쪽에 있는 이 모든 유동성 그리고 아래에 있는 57에서 59K의 유동성을 먹고 상승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5시가 지나면 옵션 만기 이 매수세가 풀리면서 단기적으로 하락빔이 나올 수 있다. 자, 큰 하락빔이 아니라도 66K에서 버텨줘야겠죠. 오늘 5시 이후부터 제가 계속해서 저희 실시간 매매 이력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참고하셔서 수익 내신 분들은 수익 인증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 모든 구간들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요거 저희 구독자님들만 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전용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모든 차트는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있습니다. 자, 이 하락 채널을 그리는 게 뭐예요? 이 고점들이 못 나가는 저항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자리를 말씀드렸죠.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 주봉 하단선이 굉장히 강력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뚫어줘야 되고 1차로 그리고 2차로 이곳의 저항을 뚫고 위에 있는 개미들을 다 탈출시켜주고 여기 있는 유동성을 다 빼고 아래로 내려와서 이 저항을 지지로 바꿔서 확인을 받고 출발할 때 가셔도 74K까지 늦지 않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혼조세이기 때문에 이 66K 부근 65.8 혹은 TPO 지표로 봤을 때 이 65
65.4에서 반등을 이렇게 받아내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63K를 사냥하며 저점을 갱신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저점 갱신 자체가 우리가 이미 이 매물대에 있던 것들을 모두 다 먹어버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60K 아래쪽에 있는 57에서 59K의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눈 똑바로 뜨고 오늘은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스터디룸에서 도와드리고 있고, 이 지표들은 여러분 TPO 지표라고 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뷰에서 쳐보면 진짜로 이게 프리미엄이라 1년에 100만 원입니다. 요건 제가 스터디룸에서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결제 안 하신 분들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링크는요, 아까 전에 보셨던 아래쪽에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오늘을 정리하면 엔비디아는 실적이 호조됐음에도 불구하고 AI 성장 지속성 의구심을 부각하면서 미국의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됐다? 나스닥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떨어졌다. 근데 의문인 것은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잘 버텼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우리가 다른 금리 인하의 신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보면 국채 수익률을 하락하고 금은 상승했습니다. 자,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것은 우리가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지만 금이 상승하고 그 다음 다른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에 그렇게 호재가 될 수 없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가상화폐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것은 일맥상통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유동성 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57에서 8 이곳에 있는 유동성을 먹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포모를 느껴서 내가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에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 위에 있는 채널의 상단을 뚫어야 되며 이 위에서 아직까지 탈출하지 못한 개미들을 모두 탈출시키고서 저항을 막고 아래로 이 저항을 지지로 확인하러 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매수에 들어가셔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별로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그 트리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오늘도 절대 손실 없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날봉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이 채널의 하단이 낮아지고 있죠. 자, 이런 와중에 계속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크게 한번 하락을 해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완벽하게 이곳에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기고 그냥 아래쪽에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 잘 해주시면서 현재 일봉 자체가 어디 주봉이 하단을 넘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를 넘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 여기 눈여겨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수연이었고요. 여러분, 내일 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영상으로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